자, 이제 60페이지입니다. 이제 중간 생략등기 나오는데 이것도 요즘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 생략등기는 이 두 가지 사례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예, 중간 생략등기입니다. 이거 비교 못하면 나올 때마다 이게 헷갈립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근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우리 미등기 전매하는 거죠. 병에게 다시 팔고 아직 병 앞으로도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랑 비교할 게 두 번째 사건인데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을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병에게 다시 매매입니다. 근데 아래 사건은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을은 똑같지만 병이 등기했는가 아닌가 차이죠. 그럼 자 윗사례는 을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죠. 마찬가지 병도 마찬가지죠.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을은 등기에서 등기를 넘기면 되는데 을이 등기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누구를 대유했죠? 을을 대유했으니까 갑 등기가 을에게 넘어옵니다. 그럼 을 세금 내야겠죠? 세금 내야 등기해주죠? 따라서 을에게 청구해서 을 세금 내고 등기하면 맞습니다. 또 대유에도 을 세금 내고 등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처럼 하면 이건 합법입니다. 이렇게도 을도 세금 내고 이렇게도 을도 세금 내는 거죠. 근데 윗사리가 중간 생략등기 나오면 윗사리 논점은 어떨 때 병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한가? 이게 논점입니다. 어떨 때 할 수 있죠? 그렇죠. 3자간 전원합의, 갑을병 3자간 전원합의가 있다면 이때는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윗사리 논점입니다. 근데 아랫사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랫사리 논점은 이미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아랫사리는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논점입니다.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유효죠. 법원이 유효 그랬죠? 자, 그럼 이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법원에 소송을 했더니 법원에서 유효 그랬죠. 그럼 누가 소송했을까요?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누가 소송했을까요? 을은 절대 안 합니다. 을 지금 세금 10원도 안 냈어요. 병도 안 합니다. 내가 소유자인데 갑이 했죠. 갑이 이게 무효 아닌가 법원은 소송을 했죠. 자, 왜냐면 보세요. 이게 시가 5억짜리인데 우리 깎아서 4억 5천에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6억에 팔아먹었어요. 6억에. 그리고 등기가 1억이 된 겁니다. 갑이 알았어요. 열받아 안 받아요? 열받죠. 화나죠. 아니 자기는 깎더니 1억에 팔아먹었잖아요. 열받아 쫓아갔어요. 세상에 너 1억 5천이나 벌었니? 너 5천 깎았으니까 빨리 5천 내놔. 5천 줘도 너 1억 벌잖아. 그랬어요. 우리 줄까요? 정신 차려. 한 대 맞았습니다. 나에게 배웠으면 소음료를 내야지 어디서 손 내밀어? 한 대 맞았어요. 갑이 열받아 학원에 왔습니다. 학원에 와서 이 판례를 알았어요. 이렇게 직접 청구하려면 갑을병 전원합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 등기하는데 합의한 적 없거든요. 갑의 동의가 없으니까 이게 무효 아닌가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 얻어먹었죠? 이건 지금 경우가 완전히 다른다 했어요. 윗사례, 아랫사례 완전히 다릅니다. 보세요. 이 갑은 매매한 거 맞죠? 이것도 매매한 거 맞죠? 원인이 다 적법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병 앞으로 등기거든요. 그러면 병 앞으로 와야 되니까 이때는 갑 합의가 없어도 유효입니다. 실체관계 포함하죠. 어차피 형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갑 동의 없어도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갑한테 공부 더 열심히 해 그랬어요. 근데 의문입니다. 이상합니다. 갑에서 병으로 왔다는 말은 우리나라는 등기가 공동신청이라 갑과 병이 손잡고 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갑은 동의한 적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을이 똑똑하죠. 을이 매매대금 4억 5천 지급했죠. 그리고 갑에게 등기 서류를 매수인 빈칸, 매수인 공란 빈칸을 받았죠. 그리고 내 이름 써야 할 자리에 갑 몰래 병 이름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 동의 없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유효입니다. 유효. 자, 따라서 여기는
여기는 갑동이 있어야 돼요. 갑동이. 여기는 이루어지면 갑동이 없어도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유효 맞습니다. 단 아까 허중중 무효 외웠죠? 이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라면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허가구역이 아닌 한 유효란 말이죠. 그럼 아리 사건은 논점이 딱 두 개입니다. 합의 없어도 유효, 허가구역 무효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오지선다 내려면 여기까지 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갑을병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이거 소멸하지 않고 유효, 여전히 유효입니다. 이러기야 을도 세금 내거든요. 자, 그래서 갑을병 전원 합의했죠. 그리고 유효죠.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인상분을 쳐야겠죠. 을이 인상분을 안 주면 갑은 돈 못 받으면 등기 안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인상분을 받지 못하면 갑은 을이오든 병이오든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법 450조가 있는데 이건 채권양도라 우리 시험법인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갑에게 1억 채권이 있다. 1억 채권. 1억 채권을 제가 기업 채권, 기억이랍니다. 그 기업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그걸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알려줘요. 통지해준다. 그럼 이제 갑은 병에게 1억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양수인은 1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450조 채권 양도 법리가 됩니다. 근데 450조를 우리 이쪽으로 가져왔죠. 이게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갑에게 기업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 있죠. 그래서 그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채권을 양도했죠? 그리고 한마디 했죠. 통지해줬죠. 통지? 그러면서 나는 세금 안 내고 등기 안 할 테니까 너 빨리 이렇게 등기 청구해. 여러 개 등기 청구해. 그래서 너희들끼리 등기 주고받아. 나 세금 안 낼 테니까 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법원에 오니까 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시험 보면 아니잖아. 이거 우리 법무사고 당했대요. 알았대. 그래서 근데 참 똑똑하지 물어봤죠. 병 현재 등기했어 안 했어요? 아직 등기 안 했죠. 그러면 아랫사람입니까? 윗사람입니까? 윗사람이죠. 그러면 갑을병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 갑이 돼야 통지만은 안 돼요. 갑 합의가 있어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갑 합의 없죠? 그럼 못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채권양도 법리를 준용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윗살이라 갑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 아래쪽 잘 비교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60페이지. 자, 1번 보세요. 을은 갑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등기하지 않은 채 다시 이를 병에 매도했죠? 틀린 겁니다. 1번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합의 없어도 대의할 수 있죠. 2번 니은은 어떤 말이 중요합니까? 니은 뭐가 중요하죠? 이루어진. 그럼 유효. 여기죠? 이루어지면 합의 없어도 유효. 다시 니은 갑에게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관한 3자 합의가 없더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 여기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진. 디귿 갑을령 전합의가 있는 경우 병은 직접 가능하죠? 리을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로 갑을병 전원이 합의한 후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 합의한 경우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그럼 돈 못 받았죠. 그럼 등기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병의 소유권 이전 증거를 거절할 수 있다. 있다죠? 있다. 없다가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제 틀린 겁니다. 자, 기억.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 매수인 을의 최초 매도인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을 틀렸죠. 합의 있어도 유효, 소멸하지 않죠? 유효.
소멸한다가 틀렸습니다. 니은 최종 양수인평이 중간절로부터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총권 씁니다.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괄호 그 사실만으로 그 말이 갑 합의가 없다면 최종 양수인평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구할 수 없다죠? 없다. 여기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통지만으로 총괄 수 없다. 그 다음 디귿이 나오는데, 자, 이런 중간 생략 등기 가능하죠? 이런 중간 생략 등기 가능하다. 자, 보통 원룸건물 지을 때 갑이 원룸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등기해야 되죠? 갑 앞으로 보조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을에게 팝니다. 그러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서 또 양도세 냈어야 되죠. 근데 세금 매기시니까 보통 어떻게 많이 하죠? 보통 그냥 을 앞으로 보조 등기 이렇게 해버리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취득세 양도세 안 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등기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등기했죠. 그래도 결과는 왼쪽 오른쪽 똑같죠.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럼 아까 허중중 아니죠. 허중중 아니면 유효. 이런 걸 등기법에서 머리를 날렸다 해서 모두 생략 등기 유효. 그 문제 디귿으로 오세요. 원시 취득자 갑과 승계 취득자 을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 취득자 을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조 등기를 기원하게 되면 허중중 아니죠. 그러면 그 소유권 보조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포함해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기억력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62페이지. 이제 혼동이 나오네요. 혼동도 최근에는 별로 시험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혼동은 어려워서 시험이 안 내는 겁니다. 수험생을 배려하기 위해서. 근데 혼동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혼동 나오면 일단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아까 등기 없이 외웠죠. 심법 깊이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죠. 말소 등기 소멸한다. 둘째 꼬리가 있는가 봐요. 꼬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지만 꼬리가 없으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세 번째 이거 외웁니다. 점유권 광호권은 애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광 외워요. 점광은 애초에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 꼬리가 무슨 말인가? 꼬리만 볼게요. 꼬리. 자,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우리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우리 갑토지를 빌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이 뭐죠? 동일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귀속될 때 필요 없는 게 소멸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으니까 내 거라 지상권 필요 없죠. 이게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밑에 꼬리 없죠? 그럼 소멸한다. 꼬리 없으면 소멸한다. 근데 만약에 우리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만약에 1번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또 을 2개 있지만 이제 꼬리 있네요. 을 꼬리는 갑을 병이죠. 병?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 있으니까. 꼬리가 있는 거 그거 보세요. 꼬리. 갑소유 부동산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 을이 있는데 여기서 을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면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죠. 그럼 밑에 꼴이 없죠. 그럼 혼동으로 소멸한다. 근데 만약에 이순이 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이제 을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면 을 두 개 있지만 이제는 을 꼬리는 갑을 병이죠. 꼬리 있잖아요. 그럼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꼬리만 보여요. 꼬리. 그럼 일단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 자, 이제 62페이지입니다. 1번 물권 소멸. 그럼 혼동 물어. 항상 혼동은 제일 끝부분에 제일 끝에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앞에 말 을의 점유권. 아까 정광은 혼동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2번도 제일 끝에 2번은 제일 끝에 뭐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죠? 그럼 임차권 동그라미. 그럼 임차권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자, 2번 처음부터 보세요. 주택임차인이 대양력 및 우선 맺고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택의 제3자의 저당권. 너가 꼬리죠. 꼬리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일단 5번 보세요. 5번은 저당권의 혼동을 소멸하는가. 저당권 뒤에 꼬리가 있는가 봐요. 자, 5번은 저당 설정된 무슨 가압류가 꼬리죠? 꼬리 있으니까 소멸하지 맞았네요. 그럼 이제 3번, 4번 남았는데 3번, 4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다른 민법 시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은 좀 어려운데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까 가등기 공부했거든요. 다시 봐볼게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을명의로 가등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병이 갑으로부터 매수했죠. 현재 병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을이 이렇게 본등기합니다. 그럼 시간순으로 갑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니까 병이 돈 주고 샀잖아요. 을이 본등기하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하죠. 그럼 중간 처분은 후순위가 되거나 직권 말소됩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청구하면 평화롭습니까? 누가 죽습니까? 누가 권리가 죽죠. 다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하면 순위가 소급해서 누가 죽잖아요. 평화롭지 않죠. 누가 죽어요. 죽는다. 여기 누가 권리가 소멸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소유권 취득이어도 가등기가 아니라 만약에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와요. 여기 엄청 평화롭죠. 둘이 악수하고 헤어져요. 악수하고. 여기는 누굴 죽이는 게 아니죠. 똑같은 소유권 취득이지만 여기는 엄청 평화롭습니다. 평화롭다. 그러면 성질이 같아야 달라요. 성질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 성질이 다른 청구권.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여긴 누구 권리가 소멸 죽죠? 여긴 평화롭죠. 성질이 다르다. 그럼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3번 지문. 자, 3번은 자,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는 누가 죽죠? 소멸한다. 죽는다. 단순한 소유권 청구는 평화롭죠. 평화롭다. 성질이 서로 다르죠. 청구는 그 등기 원인은 소유권 동일하죠. 동일하더라도 다른 청구 맞았어요. 다른 청구 맞았습니다. 성질이 연질이 다르잖아요. 그럼 4번이 있는데 이제 4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제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명의신탁 결정합니다. 명의신탁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부동산 실명하셨겠지만 수탁자가 갑을 배신하고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아기도 소유권 취득하죠. 갑은 못 팔게 해야겠죠. 보통 여기다가 갑이 가등기를 딱 해둡니다. 이렇게 딱 해둡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을이 못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을이 가등기 설정자, 갑이 가등기권자가 됩니다. 그럼 갑에게는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을 채권자가 있어요. 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가 생기니까 이걸 가압류 했습니다. 일단 잡아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평화로운 다른 원인으로 여러개 소유권이 회복됩니다. 소유권이 되돌아왔다. 그럼 갑은 다시 소유권 회복했죠? 그럼 소유권 회복했는데 이것도 소유권 취득할 권리거든요.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또 다른 소유권 취득할 권리가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서로 다른 청구권이었죠? 다른 청구권 성질이 달라서 혼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다. 따라서 인재 가등기기에서 번등기 청구할 수 있죠. 살아있으니까. 인재 가등기기에서 살아있어 번등기 청구합니다. 그럼 순위가 몇 번으로 소급하죠? 순위가 3번으로 소급하죠. 그럼 중간 처분은 이렇게 딱 죽어요. 죽는다. 그래서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실익이 있잖아요.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청구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4번.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 받은 경우 평화롭게 받았죠? 평화롭게. 다음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청구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른 청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물법권 청론이었죠. 이제 점유권으로 가겠습니다. 63페이지죠. 아무튼 이 3번, 4번은 아주 어려웠지만 간편강의나 타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점유권 하겠습니다. 자, 63페이지죠. 자, 일단 이걸 보겠습니다. 자, 건물은 하늘에 떠다닐 수 없죠. 부지, 땅이 필요하죠.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누구일까요? 보세요. 만약에 건물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다. 동일인이 아니라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필요하죠. 이자가 맞습니다. 이자가 아니에요. 얘는 말 그대로 건물을 점유하죠. 땅은 누가 점한다? 소유자가. 설사 소유자는 미국에 살고 건물은 한국에 있더라도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은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그럼 자, 문제 기억 보세요.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건물 부지는 점유가 인정된다. 니은 을이 갑을 기망했죠? 사기쳤다. 기망해서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청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만 행사하죠. 사기 기망 X. 다음 디귿은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런 말입니다. 자, 197조에서 점유자는 좋은 게 다 추정됩니다. 197조에서 점유자는 소유사가 추정되죠. 선이 추정되죠. 공연도 추정되고 평온 점유도 다 추정됩니다. 이 좋은 게 다 추정이 된다. 그럼 아까 등기에서도 뭔가 추정되면 입증 책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점유자는 스스로 이 네 가지를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무과실은 추정돼야 한대요. 197조에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197조. 그러니까 이것은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죠.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자주 반대가 타주입니다. 선의 반대가 악이죠. 공의 반대가 공공연하게 반대말이 은밀히 비밀스럽게.
평온 반대가 뭐 폭력, 강포. 그럼 좋은 게 다 채용되는데 이거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추정 그러면 입증책이 없는 거죠? 자, 그럼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우리 현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 내 땅 아닌데. 그럼 을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취득시효는 자주 점유, 자주만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갑과 을은 상반되죠.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뺏으려는 자고, 갑은 취득시효를 부정해서 소유권을 지켜야겠죠. 둘이 반대됩니다. 그럼 1번 을이 스스로 자주점유라고 입증한다. 2번 갑은 을이 타주라고 입증한다. 타주여서 취득시효를 못한다고 입증한다. 뭐가 맞죠? 점유자는 자주 추정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주라고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점유자 다투는 반대쪽에서 이 타주라고 입증해야 돼요. 근데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소유자? 그래도 이 소유자 측에서 타주라고 입증해야 되고, 을은 스스로 자주라고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입증책이 없죠. 근데 우리 성질이 언제 급합니다. 우리 성질이 완전히 급해서 을이 뭐라 그러냐면, 야, 몇십 년 전에 내가 돈 주고 샀잖아 라고 매매 같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어요. 몇십 년 전에 샀잖아. 근데 그때 내가 등기가 뭔지 몰라서 등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등기는 네 앞으로 있지만 나 이리 지금 농사 짓고 있잖아 라고 자주점유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몇십 년 전 일이라 이게 인정되지 않아요. 물 추정력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안 깨진다. 등기하고 똑같아요. 입증책이 없죠? 입증책이 없는 자가 잠시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 연 거와 똑같습니다. 안 깨집니다. 누가 깨트려야 돼요? 갑이 깨트려야 되고 입증책이 없으면 안 깨져요. 자, 그럼 을이 매매를 주장할 때 을이 매매를 부두로 주장해서 인정 안 돼도 안 깨집니다. 또는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으로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패소 판결 받아도 안 깨져요. 소송도 누가 해야 돼요? 소송도 갑이 해야 되고 구두도 갑이 주장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 소송한다 해보세요. 갑이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소유자가 본권자죠. 그러죠? 소유자가 본권자죠? 그게 본권의 소예요. 소유자가 본권자니까 갑이 소송을 제기하면 본권의 소예요. 본권의 소에서 점유자가 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선의가 악의로 바뀌죠? 소제기시 바뀌죠. 언제 자주가 타주로 바뀝니까? 이건 패소 판결 확정시죠. 패소 판결 확정시입니다. 다시 비교합니다. 입증책이 없는 자가 소송에서 을이 패소에다 안 깨져요. 소송 누가 한다? 반대편이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소유자라 이자가 제기하면 본권의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이걸 다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 소제기 시 악의로 바뀌고 판결 확정시 타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건 눈만 크게 세보세요. 이거 시옷, 이응, 시옷입니다. 이건 지읒, 티읒, 피읒, 희응, 일이 됩니다. 자, 문제로 보세요, 이제. 자,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정해서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본권자가 소송 제기했죠. 제기해서 점유자 패소가 확정된 경우 그 소송 제기 시부터 점유자는 악이 맞죠. 악이. 그래서 본권자가 소송 제기했죠. 지면 소제기 시 악의로 바뀐다. 맞았습니다. 자, 리을은 직접 점유자 너가 기준이에요. 직접 점유자가 임으로 점유를 타 양도한 경우에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사에 반하더라도, 그러면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자 누구 기준? 직접 점유자.
그럼 이 사람이 임으로 양도돼 있으니까 점유 침탈이 아닙니다. 누구 기준? 간접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기준. 그게 침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를 반환 청구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 이제 틀린 거라 기억과 이유에 틀려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넘깁니다. 자, 2번 문제가 있는데 자, 자주 타주를 잠깐 비교해 볼게요. 이 사례나 봐봅니다. 이 갑 부동산을 우리 매수해서 점유합니다. 근데 매매가 무효래요. 그럼 무효는 처음부터 함유였기 때문에 이 점유가 본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매매가 무효인지 모르고 샀겠죠. 몰랐다면 매매라 자주로 평가해 줍니다. 보통 몰랐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매매가 무효인지 을도 알았대요. 알았다면 그때는 타주가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자, 문제 나오세요. 1번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가로칩니다.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까지 가로. 이건 무효임을 알았다요, 몰랐다요? 가로치신 건 무효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죠.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몰랐답니다. 그러면 그 점유 시초에 소유사 자주 맞죠? 맞습니다. 몰랐으니까. 2번 타인 토지 분묘를 설치한 자. 분묘기 기권자는 소유사가 없죠? 타주죠, 타주? 정해지 않습니다. 3번 상속은 아버지 집 그대로 생겨요. 그래서 상속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상속인은 아버지 점유를 떠나서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없다죠? 아버지 집 그대로 생깁니다. 4번 점유자가 점유기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기타 법률권 없이 그와 같이 법률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이게 악이 무단 점유죠? 당연히 타주죠. 그래서 자주 점유 중이 번복 맞습니다. 5번 아직 시험이 안 나오는데 자주인가 타주인가 보는 거죠. 자, 5번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타주로 봐야겠죠. 다음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타주로 봐야겠죠.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와 점유자가 타인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불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그럼 자주청 깨져야겠죠. 타주로 봐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상속 2번 쪽이 답입니다. 다음 3번 문제는 이제 점유에 관한 설명 탈례가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2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아까 점유자가 소송 제기하면 안 깨져요. 소유자가 소송 제기한 게 본권에 의해서 깨지는 겁니다. 그럼 1번, 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 패소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토지된 점유는 패소 판매 확정 시부터 타주 맞았죠, 타주. 자, 2번입니다. 2번은 달로 보세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의 말소 청구 소를 제기했다.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점유자니까.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판결 확정되었다면 점유자 자점유 청이 번복되어 타주로 전환되지 않죠. 안 깨지니까. 2번이 정답. 그래서 누가 있는가 잘 보세요. 3번 아까 해서 읽어보세요. 4번 명의 수탁자는 타주란 말이죠. 5번
타인 권리 매수인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청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일단 타인 권리 매매 유효잖아요. 이것도 이 자료입니다.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이건 사실 A 소유거든요. 근데 갑이 내 거 아니죠? 근데 을에게 매매했다. 그리고 을에게 점유를 넘겼습니다. 을도 타인 걸 알아요. 을도 알고 있다. 을도 갑 소유가 아니죠? 타인 권리만 알고 있대요. 알았더라도 우리 왜 돈 주고 샀을까요? 왜 샀을까요? 갑이 A에게 소유권 취득해서 나에게 소유권 넘겨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자주입니다. 당연히 소유사 있잖아요. 자주예요. 다시 5번. 타인 권리 매수인 을이죠. 을은 곧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잖아요.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청이 깨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점유자죠. 2번입니다. 다음 4번은 이제 판례에서 일치하는 겁니다. 1번. 점유적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는 내시문사가 아니라 객관적 따위죠. 2번 또, 벌써 2번 또 나왔습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안 깨져요? 안 깨진다.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점유청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3번. 경락의한 소유권 이득이 있다면 종전 소유 점유는 타주가 되는 거죠. 4번. 점유자가 취득시간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 매수를 제의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점유자 점유를 타주라 볼 수 없지. 이게 맞았죠. 그러니까 취득시하면 소유권 뺏어올 수 있는데 싸울까봐 싸게 산다 그랬죠. 그것만으로 타주라 볼 수 없습니다. 5번.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인이 밝혀졌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는 점유권은 선질상 소유사가 결여된 타주매라고 볼 수 없죠. 등기는 나중에 하면 되죠. 그죠?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자주라고 추정됩니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5번은 이제 점유 설명 판례와 다른 거네요. 자, 1번, 2번 비교합니다. 1번. 착오로 인조토지 일부죠, 일부? 1번은 자주로 봐줘요. 2번. 실제 면적이 등기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면 타주로 보는 거죠. 3번 아까 있고, 자, 4번. 점유자의 점유권은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 권한을 성질로 해서 자주점임을 입증할 필요 없죠? 자주로 추정되니까. 5번.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 다 알고 있네요. 그럼 타주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있네요. 알면서 그 법률의 경우에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 타주 맞습니다. 아까 했죠? 무효임을 알면서 하면 타주. 자, 1번. 점유자는 선의 점유가 추정되므로 맞습니다. 권한 없는 점유했음이 밝혀졌다 하여 곧 그동안 점유에 관한 선의 추정이 깨졌다고 볼 수 없죠. 맞습니다. 2번. 부동산을 타에게 매도해서 그 인도물을 주고 있는 매도인은 아직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로 봐야겠죠. 매도이니까. 3번, 4번 아직 시험이 안 나왔죠. 3번, 4번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자주점유 추정해줍니다. 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자주 추정되니까 스스로 자주라고
입증할 필요 없죠. 그게 4번이에요.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 완성을 정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잘 보세요. 다시,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있나요? 자주로 채용되니까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 요청이 번복되지 않는다.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5번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겠다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빌리는 타주가 되는 거죠. 정답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묶어보세요. 1번은 198조죠? 198조. 2번 판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법조문 하나 넣는 겁니다. 1번 전후 양시에 점유사 지른 때 그 점유는 계속 추용됩니다. 근데 2번 전후 양 시점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앞사람 점유 승계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계속 추정됩니다. 2번, 3번에 아까 있어요. 자, 4번.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여도 점유자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 점유는 일단 자주로 추정되는 거죠. 내 것만 정했으니까. 이제 5번 201조. 201조에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그럼 누가 손을 입었더라도 부당이득 할 필요가 없죠. 자, 5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을 입혔더라도 그 점유 사용이라는 이득을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다죠. 법에서 과실 너가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반환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려 정답입니다. 이게 201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점유권까지 했습니다. 이제 잠시 휴식하시고 소유권을 하겠습니다.